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수요일 1부는 크립토 이슈로 알찬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테크호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는 국내 코인 거래소 이야기인데요. 투심에 영향을 줄 만한 규제 당국과 이슈가 얽힌 코인 거래소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기사가 경제면이 아닌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인가요? 네, 지금 뭐 요즘 사실 코인 거래소 이슈뿐 아니라 발행사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네.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좀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 서울 한복판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고, 예. 일단 백주 대낮은 아니지만 어쨌든 CCTV랑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일반 대로변에서 이제 납치가 이루어졌고, 네. 살인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일단 지금 뉴스에서는 대부분 코인 살인이라는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네. 많은 대중들에게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일단 특정 코인이 이슈가 일단 되고 있는 거는 맞고, 이제 이 또 이번 살해 사건과 관련된 코인이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던 코인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한복판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동이 꽤 있는 시간대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던 것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네, 일단은 피코인이랑 그동안 이렇게 부르고 있다가 이번에 좀 그 조사 당국에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예. 퓨리 에버라는 정확한 코인명까지 지금 일단 밝힌 상태고, 일단 조사를 맡고 있는 곳은 서울 수서경찰서인데 이제 강남 지역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이 코인과 관련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고, 납치를 통해서 살해가 이루어졌는데 상장피를 비롯한 여러 이슈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처음에는 일단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코인을 탈취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접근을 하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번 돌아가신 분도 또 가해자 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특정 코인을 함께 투자했던 네. 일원인 것으로 또 보인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일단은 공범은 기존에는 3명이었다가 지금 이제 방금 전에 확인하니까 5명 정도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예. 일단 4명은 이제 3명은 구속이 된 상태고, 음. 나머지 2명도 구속으로 이뤄질 것 같은데, 일단은 함께 코인을 투자했던 이들인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코인을 마케팅을 주도했던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네. 또 이분들이 또 이번 살해에 어떤 개입을 한 게 아니냐. 즉 함께 코인을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공모를 하던 분들이 또 의견이 갈라져서, 또는 특정 투자자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돼서 또 코인을 운영하거나 마케팅하고 계신 분들이 살해를 청구한 거 아니냐, 네. 청부 살인일 가능성도 없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검찰은 이 이슈와 별개로 지금 계속 코인 거래소의 시세 조종, 예. 또 코인 거래소와 마케팅, 그 투자자 사이의 어떤 유착 관계들을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 코인이 상장한 곳이 또 대형 코인 거래소입니다. 예. 또 마침 또 검찰이 계속 이게 주시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인데, 이 거래소에서만 사실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거든요. 퓨리 에버 예. 코인은. 사실 이전에 빗썸 BTC 마켓에서도 상장이 됐었던 적은 있었죠. 상장 폐지가 물론 됐지만. 네, 하지만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 아무래도 원화 거래 비중이 또 높다 보니까 국내는 네. 원화에서 주로 코인 거래를 하고 있는, 또는 아무래도 마케팅을 업비트에 없는 코인들을 적극적으로 네. 했던 3위 사업자 코인원에 좀 더 시선이 많이 쏠려 있었는데, 사실 요즘 코인 거래소들이 대부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네. 또는 백서대로 또는 계획대로 프로젝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고 상장 폐지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대놓고는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계속 나름 노티스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페이코인이라는 코인도 최근에 이제 네. 상장 폐지가 된 것도 결국은 이제 정해진 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상 주요 명분이거든요. 근데 이 지금 이번 살해 사건에 연루가 됐던 코인 같은 경우도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서, 네. 이 코인 거래소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 건지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사건 청부 살인에 굉장히 무게가 실리고 있는 사건인데요. 관련해서 그 해당 거래소에서 말씀하셨던 P코인에 대해서 좀 봤더니 이게 설명을 봐도 뭐 하는 코인인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의미를 알기 어려워서 이게 왜 상장을 시켰나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는데, 가격표만 봐도 2021년에 10,000원까지 펌핑이 됐다가 지금 거의 8원 정도로 굉장히 폭락을 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이번 사건에 이 코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었던 건가요? 일단 경찰은 이제 용의자 그룹이
이 코인에 투자해서 손실이 많이 났다라는 진술을 일단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도 돌아가신 분도 이 코인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까지는 확인을 한 상태인데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이 코인 발행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아직 이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단계라고 하는데 일단 언론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상당히 많은 이 특정 코인을 이미 갖고 계신 분 중에 한 명이고 네네. 또 이 코인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많이 났을 것이고 또 정해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고 보니 요즘 또 코인 투자자분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같이 뭐 항의 시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집단으로 투자 피해에 대해서 피해를 호소하면서 또 이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 일단 모종의 그런 재단과 발행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행위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준비하고 있던 음. 와중에 지금 갑자기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하여튼간 지금 굉장히 좀 말이 많은 상황이고요. 일단 비극적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이기 때문에 네. 이미 전 국민이 다 이미 이 코인 이름을 알게 됐고 음. 당국이 어떤 과정으로 이 코인이 상장이 됐고 또 정말 가해자들이 코인 투자 실패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다면 왜 코인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런 것까지도 지금 다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이 해당 코인이 코인원에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후 지정 해제가 됐는데 이 사건이 터졌는데요. 아무래도 코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입고 또 상장 이후 6개월 만에 이런 폭락이 이어지다 보니 코인원이 운이 없었나 아니면 혹시나 코인원 측에서 이런 시세 좀 조정에 공모를 한 게 아니냐, 방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다양한 의견이 분분한 이런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코인원 내부에서도 당연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뭐 드러난 거는 없고요. 네. 일단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방향과 또 기존의 코인 거래소를 조사하고 있던 검찰의 수사 방향이 일단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코인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달부터 여러 가지 그 상장 수수료, 이제 상장피라고 부르는 일단 일련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직접 고위경영진이 조사를 받기도 했고 네. 또 퇴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단 전 임원이 일단 구속이 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하필 상장한 코인이 네. 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자불안석인 건 분명해 보이고요. 네. 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개발 인력이나 사업 인력이 이제 거의 없는 프로젝트로 시장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왜 거래 지원을 계속 유지했는지 상장 심사나 네. 거래 종료 기준이나 그런 것들이 왜 어떻게 그동안 체계화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 비판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하나는 경쟁사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건 맞는 게 네. 일단은 지난해 가장 큰 이슈였던 건 하반기에 이제 위메이드가 발행했던 위믹스라는 코인이 예. 어쨌든 코인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에서 함께 의결을 해서 이제 퇴출이 됐는데 네.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한 2달 만에 유일하게 코인원에만 재상장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너희들은 상장 폐지를 하는 것이냐? 그리고 왜 너희만 재상장이 됐느냐? 여전히 지금 빗썸이랑 업비트 같은 다른 위믹스를 거래를 중개하던 거래소들은 상장 폐지 이후에 아직 재상장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중인데 코인원만 유일하게 재상장을 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 사이에서도 왜 한 목소리로 안 하고 이렇게 코인원이 별도의 행위를 하느냐에 대해서 가뜩이나 나름의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결국 그거는 거래량 증대 때문에 코인 거래소 간의 내부 경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여전히 뭐 코인 시장에 룰이 없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발의가 아직도 되지 않은 상태고 이 시장에 명확한 룰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와 거래소도 경쟁자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승부수 도전에 대해서 크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네. 분명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거대한 사건이 발생을 했고 네. 또 상장 피해와 관련해서 전 경영진이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코인원이 여러모로 좀 이슈의 중심에서 계속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에 악재가 쏟아지면서 코인원이라는 거래소 자체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와 이해 관계자들의 내부 거래 상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이미 검찰의 조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고요. 네. 일단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미 사실 굉장히 많은 뉴스를 통해서도 보도가 됐는데 금융당국이 정말 칼을 빼들었죠. 네, 일단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2부가 네. 이미 이제 지난달에 빗썸 사무실과 경영진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대체 코인이 어떻게 상장이 되는지
그리고 상장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코인과 자금이 운용이 되는지까지도 지금 어느 정도 검찰이 DB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코인원도 마찬가지로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현 대표도 현재 차모 씨도 현재 코인원 대표도 이미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검찰은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수사의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 하나는 지금 일단 이번 살해 사건의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코인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떨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코인 거래소와 코인을 발행한 곳이 어떤 식으로 돈을 주고 받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시장 조성이라고 저희가 보통 불러왔던 것 같아요. 네. 마켓 메이킹이라고 불러왔던 건데 아무래도 코인 시장은 정해진 룰이 없고 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코인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는 일종의 시세를 형성하는 이 마켓 메이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또 코인 거래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암암리로 저희가 알고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또 코인 거래소도 이게 나름의 또 경쟁력이잖아요. 또 어떤 식으로 마켓 메이킹을 하고 어떤 식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몰리게 하는지는 또 저마다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어떤 내부 상황을 드러내지 않았던 건데 이번 건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거래소들이 다 어떤 식으로 상장이 진행돼 왔고 어떤 식으로 거래 중개를 했는지에 대한 나름의 내부 기밀들을 다 공개해야 되는 상황인가? 예.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사실 지금 이게 어떤 특정 거래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네. 아시다시피 모든 증권사들은 나름의 시장 조성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주식을 살 때도 네. 매수와 매도 호가를 체결을 할 때 너무나도 큰 갭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는 급격한 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서 나름의 매수 매도 호가창을 또 증권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 이제 유동성을 부여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음. 사실 국내 주요 코인 거래소들 모두 이런 방식으로 지금 3년간 사업을 운영해 왔고 네. 사실 특정 거래소 이제 A 거래소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겠는데 이 A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너가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제 조사를 받아서 재판까지 넘겨졌는데 일단 네. 재판부의 판례 내용을 보면 시장 조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 또 내지는 이게 불법이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판례가 이미 있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횡령을 했다든지 또는 자금 세탁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검찰은 봤는데 시장 조성을 위해서 코인 거래소가 불가피하게 이런 행위를 했나 보다라는 내용이 일단 담겨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코인 마케팅이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코인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로 일단 사는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은 이제 땅 파서 장사할 수 없잖아요. 네. 코인 거래소도 코인을 상장을 시키고 또 코인 거래소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을 모아야 수수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일종의 에어드랍 이제 보통 이제 코인을 이제 주고받는 이제 그런 마케팅인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코인이 필요합니다. 상장한 코인의 거래량을 증대하기 위한 접속 이벤트라든지 네. 아니면 특정 코인을 많이 사게 되면 특정 코인을 또 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의 마케팅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이거 자체를 다 불법으로 보기에는 지금 일단 현행 법이 되게 애매합니다. 네. 아직 이 시장을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지금 어쨌든 이번 살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원색적으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네네. 이미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들이 이런 행위를 해왔고 음. 또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이게 뭐 코인 거래소에게 뒷돈을 주고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검찰청에서 올해 신년에 발표했던 보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굉장히 상세히 유형에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거래소 관련 범죄도 상세하게 다뤘는데요. 관련해서 이번 그 코인원 사건을 계기로 거래소 관련 이슈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앞으로 수사도 더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자체 코인을 발행한 곳도 수사 물망에 올랐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자체 코인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자체 코인을 발행한 거래소들 대부분이 문을 닫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지금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곳들도 또는 그건 불법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네. 식으로 사업을 이제 영위하는 거래소들이 몇몇 있어서 특히 또 해외 코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체 코인을 갖고 있죠. 네네.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또 중국계 대형 뭐 후오비라든지 이런 거래소들 대부분 자체 코인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식으로 이걸 규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당국안에서도 고민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러니까 규제 회색지대에 놓여 있지만 국내 코인 거래소는 자체 코인을 발행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해외의 법인을 두고 자체 코인을 발행하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또 편법으로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규제를 회피하는 그런 분들이 네. 계신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찰과 별개로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위원회 소속에서도 직접 이거에 대한 지금 그 관리 감독이 시작이 된 걸로 일단 알려져 있어요. 금융감독원에서 나섰겠네요. 금융위원회 소속의 FIU라고 네.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곳인데 네네. 그쪽에서는 지금 이미 몇몇 코인 거래소 중에서 저희가 원화 거래 말고 네. 코인으로 코인을 사고 파는 일종의 코인 마켓 거래소 사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쪽에도 지금 사업자가 꽤 많이 있는데 이쪽 코인 거래소들이 지금 하나씩 다 조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원화 거래소, 대형 코인 거래소 이외에 작은 코인 거래소들도 지금 대부분 거의 모두가 수사물망에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올 상반기까지는 코인 거래소에 대해서 검찰뿐 아니라 금융위, 금감원 또 내지는 경찰까지도 거의 전방위에 걸쳐서 사정당국의 조사가 매우 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자체 코인을 찍고 이미 유통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뭐 시세 조작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계속 사실 말씀드리는 게 이 시세 조작이라는 게 네. 마켓 메이킹, 시장 조성의 의미도 있다라는 말씀을 앞전에 드렸는데 예. 거의 모든 거래소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음. 이거에 대해서 거래소들이 투명하게 우리는 우리가 따로 빼돌린 게 아니라 매수와 매도 창을 메우기 위한 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종의 장치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들은 어느 정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네. 한편으로는 사실은 국내 코인 거래소 중에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의 네. 거래소에 불과하잖아요. 대다수의 코인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받았던 코인을 나름 내부적으로 또 마케팅비라는 이유로 빼돌리기도 하고 이거를 팔아서 인건비를 대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이미 검찰이 캐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네. 다만 이런 사례가 대형 거래소에도 있을지에 대해서가 결국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코인원 이슈를 통해서 검찰이 그 부분을 파헤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은 코인원 전 임원 같은 경우는 뒷돈을 받았다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고 네. 일단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이어져서 그 결론을 봐야겠지만 이게 개인의 일탈인 건지 아니면 거래 수수료가 많이 나오지 않는 중견급 코인 거래소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인지까지 결국은 좀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상황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투자자일 것 그렇죠.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1위나 2위 코인 거래소를 쓰지 않으면 대부분의 뭐 3위나 4위권 코인 거래소는 내가 사는 코인을 결국은 너희들은 뒷돈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매수 매도 가창이 정말 이 코인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가짜로 만들어진 시장의 유동성이 아닌가, 허위가 아닐까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 또다시 특정 대형 거래소로 이 시장이 더욱더 쏠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단 코인원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소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보면 투자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대형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분들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름의 사업 계획서들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코인 발행사들 대부분이 이번 3월 달부터 내용을 좀 보시면 업비트나 빗썸 같은 대형 코인 거래소의 공지사항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체인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현 체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걸 업데이트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시의성 있게 계속 알리는 발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 대부분 지금 우리가 상장 폐지되지 않을지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상 사업성이 없는데 가짜로 유동성을 부여해서 가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한 결국 이제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곳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어떤 사업을 잘해오고 있고 지난달에 무엇을 했고 지난 분기에 무엇을 했고 올해 어떻게 할 것이다를 거듭 발표하는 곳들이 그나마 당국의 조사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당국의 차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는 코인 거래소부터 퇴출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현재 상황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또 하나는 국내 코인 거래소 말고도 결국은 해외 메이저 거래소들 함께 상장하고 있는 유동성을 글로벌리하게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래소들 그런 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세 조작도 어려울 것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나름의 투자 안정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사업 계획서가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해외에 많은 코인을 유통하고 있는지 또 유동성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아무래도 결국은 대기업들의 코인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발행사가 재무제표도 투명하고 네. 안전한 회사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거래소와 관련해서 좋지 않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이 당국의 사정권에 이런 이슈들이 들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자체 검증에 더욱더 철저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호 부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